미시시피주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면서 야전 병원까지 등장했습니다. 5일 안에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내시설 이용 시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백신을 한 차례만 맞아도 되는 뉴욕과 달리 샌프란시스코는 2회차까지 접종 완료를 증명해야 합니다. 조지아주의 마틴 교육구가 대면 수업을 재개한 후 코로나 집단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집단 감염 때문에 대면 수업을 중단한 교육구는 이번이 4번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음모론에 빠진 40대 남성이 자신의 2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가족들이 괴물이 될 것 같다는 망상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팬데믹 초기 당시 넘쳐나는 환자들로 병동이 모자라 마련된 야전병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감염자는 속출하고 있는데 중환자 병상도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인데요. 미시시피 대학 의료센터는 만약 지금처럼 환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5일 뒤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최악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시시피 대학 의료센터의 지하주차장. 전쟁터에서나 보던 야전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수가 3일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인 101명, 어린이 2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병원 수용 인원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Based on what we are seeing, if we continue that trajectory within the next 5 to 7 to 10 days, I think we're going to see failure of the hospital system in Mississippi. Hope people can just understand that it is a very serious situation. I don't want to say dire, and I don't want to say that we have reached the point of failure, but we are definitely headed that way if something doesn't change and change quickly. 환자는 늘고 있는데 간호사 등 의료진 70여 명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격리돼 일손마저 부족합니다. 야전병원에는 50개의 중환자 병상이 마련됐고 전국에서 재난의료지원팀이 파견됐습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의 85%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가운데 미시시피 주 당국도 예방접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So if you're out there and you have not been vaccinated yet, please get vaccinated. If you have questions, please try to answer those questions through reputable sources. 미시시피 주지사는 다른 지역 병원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최악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야전병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시시피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율은 35.5%로 50개 주 가운데 엘라바마주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MBC 뉴스 홍지윤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가 6월 이후 7배 급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한 사람은 1,648명으로 보고됐으며 이는 방역 지침이 전면 해제된 6월 15일보다 7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3,498명 늘어나 누적 확진자는 133만 5,332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28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2만 4,833명으로 보고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을 거듭 지적해오고 있지만 지난 4월에서 7월 사이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들의 96%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로 인해 전문 요양시설 직원과 주민들 사이에서 증가세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새 방역 지침은 오는 9월 30일까지 모든 의료시설 종사자들에게 완전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미전역 최초로 실내 공공장소 출입 시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 증명 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앞으로 식당이나 술집, 헬스장, 클럽, 극장 등 실내 공공장소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y October 13th, employees at these establishments must be vaccinated as well. So all of the employees need
to show proof of vaccination by October 13th to their employer. 이번 지침은 오는 20일부터 발효되며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로 백신 접종 증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내의 16살 이상 주민 78%가 백신 완전 접종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편 뉴욕시는 오는 16일부터 일부 공공장소 출입을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한 주민들에게 제한할 예정이며 LA 카운티와 LA시도 비슷한 접종 증명 의무화 지침을 추진 중입니다. 조지아주의 일부 교육구가 학교의 대면 수업을 재개한 지 며칠 만에 다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조지아주 마콘 카운티 교육구는 대면 수업 재개 이후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 최소 2주 동안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 우려로 대면 수업을 중단한 교육구는 마콘 카운티가 벌써 4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네바다주 와쇼 카운티 교육구 내의 한 학교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알고도 학교에 보내 80여 명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습니다. 정확히 몇 명의 학생이 격리에 들어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육구 측은 백신 미접종 학생의 경우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복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대학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에게 $750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웨슬리안 컬리지 웨스트 버지니아는 학생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거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은 채 캠퍼스 생활을 할 경우 $750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학 당국은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을 마친 학생들은 정상적인 교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바이러스에 감염돼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학생들은 교내에서 격리하는데 $250의 비용이 부과되며 확진자는 캠퍼스 외부에 거주지가 마련될 때까지 48시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배정받게 됩니다. 대학 당국은 모든 비용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부분의 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백투스쿨 쇼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학부모들도 자녀의 학용품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요즘 팬데믹의 영향으로 학용품 가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부모들도 부담이지만 학용품 가게들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백투스쿨 시즌 미 전역 학부모들의 예상 지출액은 $370억. 10년 만에 가장 높은 금액이자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해보다 $30억 더 많습니다. 가을 학기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등교를 고대하던 학부모와 학생들의 소비 심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A lot of this is centered around families and students expecting classes to take place in person, and they're spending more because of that. 이같이 소비 심리는 커진 반면 한창 손님을 맞아야 할 학용품 가게들은 근심이 가득합니다. 팬데믹의 장기화로 글로벌 소비재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면서 소매점들의 물량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This year we need 15,000 and we're short like upwards of 3,000. 더군다나 최근 물가 상승과 공급 부족 현상이 맞물려 학용품 가격도 치솟으면서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매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A pre-K backpack is like $45. A high school backpack can cost $150 or more. People who are struggling cannot afford that. There's a lot of uncertainty right now. What would normally be our busy time of the year?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망 부족으로 앞으로 학용품 가격이 더욱 오를 수 있다면서 쇼핑 시즌을 피해 미리 학용품을 구입하거나 대량 구매를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한편 미국 소매협회에 따르면 백투스쿨 쇼핑객의 절반 가까이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이나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사용해 학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면역 취약층에 대한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을 승인할 전망입니다.
FDA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내용을 수정해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은 부스터샷을 맞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FDA가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하고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문단이 권고할 경우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접종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 존슨홉킨스대가 면역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에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거나 낮은 수준의 보호 효과만 나타났지만 3차 접종 이후 항체 수준이 증가했습니다. 암 환자나 장기 이식 환자,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등 면역 취약층은 미국 인구의 2.7%로 추산되는 가운데 모두가 부스터샷 대상에 포함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큐아논 등 음모론에 빠진 한 40대 남성이 아내 몰래 자신의 두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가 뱀의 유전자를 갖고 있었고 이를 물려받은 아이들이 커서 괴물이 될 것 같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멕시코 로사리또의 한 호텔. 한 남성이 2살 아들과 10개월 된 딸과 함께 체크인한 후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해당 아이들이 포착된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후 남성은 두 자녀를 인근 목장으로 데려가 흉기로 수차례씩 찔러 살해한 후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가족들을 알고 지내던 이웃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Just shocked, frankly. Immensely tragic, and having known the two kids and the family, it's just awful. I really don't think I have any more words. I'm just stunned. 해당 남성은 40살 매튜 테일러 콜먼으로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수사국 조사 과정에서 콜먼은 아내가 뱀의 유전자를 갖고 있었고 이를 아이들에게 물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큐아논과 일루미나티 등 음모론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라며 아이들이 커서 괴물이 될 것이라고 믿어 죽여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콜먼은 지난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도 큐아논 관련 게시물을 기재한 바 있습니다. 콜먼의 아내는 아이들이 위험에 빠졌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남편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해 정확한 동기는 아직 의문입니다. Our natural inclination is to get information to help us to better understand a hard to understand tragedy. The reality is that this may have a lot of questions that can't be answered. 현재 콜먼은 해외에서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오는 31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미국 인구 가운데 아시아계 비율이 10년 전보다 35% 늘어나 2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2020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미국 인구 3억 3,144만 9천 명 가운데 아시아계 인구는 1,988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년 전 센서스 조사에서 집계된 1,467만 명보다 35.5% 증가한 수치로 당시 전체 인구의 4.2%였던 아시아계 비율이 10년 만에 6%로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아계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는 608만 6천 명을 기록한 캘리포니아주로 조사됐는데 전체 캘리포니아 인구의 1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10년 동안 25.4% 성장한 수치입니다. 이번 센서스 결과 백인 인구가 10년 전보다 500만 명 감소한 1억 9,10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건국 직후 백인 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인구의 증가는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흑인 등 소수인종을 중심으로 나타났고 특히 증가한 전체 인구 중 51.1%는 히스패닉으로 조사됐습니다. 봉오동 전투로 잘 알려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광복절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일제의 탄압과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 추방으로 카자흐스탄 땅에 묻힌 지 꼭 78년 만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1920년 일본군 토벌대를 만주 봉오동 골짜기로 유인해 섬멸한 봉오동 전투. 전사자수 일본군 157명, 독립군 4명으로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독립전쟁사에서 첫 승리로 남겨진 이 전투의 한가운데엔 독립군 연대장 홍범도 장군이 있었습니다. 청산리 대첩 승리에도 기여한 홍 장군은 1921년부터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연해주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옛 소련의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 탓에 1937년 지금의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한번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의 노년은 쓸쓸했습니다. 고려인 극장의 수위로 여생을 보내다 조국의 독립을 불과 2년 앞둔 1943년 낯선 땅에서 유족도 없이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영만리 타지에서 눈을 감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오는 광복절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에 안장되어 있는 여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올 예정입니다. 2년 전 카자흐스탄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공식 요청했고 봉오동 전투 100주년인 지난해 확답을 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을 특사로 하는 특사단은 내일 현지에 도착해 고려인협회와 입관과 운구 등의 절차를 함께 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광복절인 15일 저녁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최고의 예우 속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봉환된 유해는 일단 대전 현충원 현충관에 이틀 동안 안치해 국민 추모 기간을 거친 뒤 18일 정식 안장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중사가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군 성폭력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인 상황에서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A 중사가 어제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군은 A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 A 중사는 상관인 B 상사와 함께 민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섬 지역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했는데 사건 직후 A 중사는 부대 상관 한 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해군은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리던 A 중사가 8월 7일 부대장 면담을 하고 이틀 뒤인 9일 정식 신고 접수와 함께 다른 부대로 전속 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정식 접수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사건 발생 2달이 넘은 뒤에야 이뤄진 셈입니다. 다른 부대로 전속 조치된 지 나흘 만에 A 중사는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중사가 사망한 이후에야 해군 참모총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중사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피해자 법률 상담 지원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부대 내 회유 등 2차 가해 여부와 왜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승리는 이외에도 상습 도박, 횡령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혐의들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승리의 주요 혐의는 성매매 알선, 투자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외국인들에게 여러 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혐의 대부분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의혹들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군사법원은 승리가 투자자들과의 친분을 위해 성접대를 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기간 많은 여성을 동원해 성접대를 했고 이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승리가 2015년 12월부터 2달여 동안 집중적으로 성접대를 하고 스스로 성매매도 한 것은 성을 상품화하고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줘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의 22억 원대 상습 도박,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승리는 2015년 말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을 때는 조폭을 동원해 상대방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클럽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승리는 작년 3월 입대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승리는 전역을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승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정상적으로 전역이 가능해 군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 강제 전역돼 군 면제 상태로 민간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게 됩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내일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입니다. 30년 전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고 김학순 할머니의 7분짜리 생전 증언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1942년 싱가포르로 끌려가 해방 때까지 일본군 위안부로 살아야 했던 고 이한근 할머니. 지난 2004년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여기서 아들 말 안 들으면 되는 식으로 그게 가만히 자빠졌으란 게 왜 그만 해 주게도 조선이면 어디 가서 호수 묻은다. 나이 16세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낯선 남쪽 나라는 지옥이었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할 끔찍했던 4년. 해방 후 귀국길에 올랐지만 차마 고향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언니, 여가 어디요? 누구 집에는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서 못 찾아줘야. 그런데 여기 언니네 집 다행이네. 엄마, 꼭 애기같이 깨나더라요. 엄마 어딨어? 전북 지역에 살고 있던 일본군 위안부는 모두 7명.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듣지 못한 채 모두 세상을 등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의 못다 이룬 꿈은 나비에 실려 다시 날아오르고 희망은 7빛깔로 피어올랐습니다. 구슬치기도 하고 소꿉놀이도 하고 공기놀이도 할 그 나이에 저희가 이제 그 위안부로 끌려가신 그 할머니들의 그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자 하는. 타임스퀘어 광장의 화려한 전광판 아래 서 있는 고 김학순 할머니. 국가와 군대의 야만을 세상에 알린 용기 있는 인권운동가로서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너무 아픈 일이었을 텐데 굳이 누굴 미워하면 뭐해, 노래가 좋지,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았거든요. 할머니들의 아픔을 기억하는 이들이 마련한 할머니 우리 할머니. 이 전시회는 오는 15일까지 전주 영화제작소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조선시대 수도 한양의 최후 방어선이었던 북한산성과 한양도성을 하나로 묶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험준한 능선을 따라 병풍처럼 길게 뻗은 웅장한 성벽. 천혜의 자연요새 북한산을 둘러싸고 있는 사적 162호 북한산성입니다. 삼국시대에 처음 축조돼 임진을 한 이후 조선 숙종 때인 1711년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하고 요즘같이 기계가 발달된 것도 아닌데 정말 대단하고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조선시대 수도 한양의 최후 방어선이었던 이 북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제도전에 나섭니다. 지난 2018년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만큼 이번엔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깃든 한양도성과 힘을 합쳐 군사방어체계로 통합 등재를 노린다는 겁니다. 그동안 북한산성과 한양도성은 고양시와 서울시가 따로 등재를 추진했지만 북한산성의 경우 예선격인 문화재청의 잠재 목록 문턱조차 넘지 못했고 한양도성 역시 유네스코 심사에서 등재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한산성 같은 비슷한 등재 사례가 있는 데다 세계유산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최근 서울시가 의뢰한 연구에서 두 문화재를 통합할 경우 등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창덕궁이나 경복궁보다는 북한산성이나 탄중사슬 대성을 연계하는 것이 가능성이 더 높겠다 이런 결론으로 나온 거예요. 한양도성이 완전성이 좀 부족한데 북한산성은 축성된 이후에 내부 시설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북한산성에서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좀 등재된 사례들이 많지가 않아서. 서울시와 고양시는 유산의 명칭과 범위, 구역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년쯤 본격적인 등재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빼어난 자연 경관에 수도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살아 숨쉬는 북한산성과 한양도성. 세계인이 아끼고 사랑하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헤라트를 장악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AFP 통신은 현지 시간 10일 치안 당국자를 인용해 반군의 공세에 밀려 헤라트 내 아프간 정부군이 교외로 퇴각했다고 전했는데요. 또 탈레반은 같은 날 수도 카불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가즈니까지 장악하면서 미국 행정부 당국자 사이에선 수도인 카불 함락이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탈레반이 무서운 속도로 공세를 펼치자 미 국방부는 아프간에 체류 중인 대사관 직원을 자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군인 3,000명을 일시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사상 최악의 산불로 피해를 본 터키에 이번엔 홍수가 덮쳐 현재까지 11명이 숨졌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물에 떠내려온 차량 수십여 대가 뒤엉켜 있습니다. 지난 12일 터키 재난위기관리청은 전날부터 시작된 강한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북부 지역에서 11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피해 규모가 컸던 카스타모누주와 시노푸주 지역에선 주택들이 물에 잠기고 건물과 교량이 붕괴해 지역 주민 900여 명이 긴급 대피에 나섰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왕자는 지난 9일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과거 런던 경찰은 적절한 수사 주체가 아니란 이유로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했었지만 어제 크레시나 딕 런던 경찰청장은 앤드루 왕자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딕 청장은 라디오에 출연한 인터뷰에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경고했는데요. 앞서 앤드루 왕자를 고소한 버지니아 주프레는 17살에 런던과 뉴욕에서 앤드루 왕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앤드루 왕자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필사적인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백신 사기 시도가 국제적으로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프랑스와 캐나다, 브라질 등 여러 정부와 접촉한 사기단이 화이자나 얀센 등의 백신 제조사들과 구매 계약을 중개해주겠다면서 접근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사기단은 거래에 수백만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백신 사기단에 소속된 인원은 70여 명에 달한다면서 백신 판매 사기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실제 사기단에 돈을 넘긴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같은 사기 시도가 잇따르자 제약사들은 대리인을 통해 백신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채우지 않고 빈 주사기로 접종을 하는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인도네시아에서 빈 주사기 접종입니다. 지난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북부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모습인데 자세히 보니 주사액이 없는 빈 주사기입니다. 이 영상이 SNS에 유포되자 해당 학생의 어머니는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정부 당국에 항의했는데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근 용의자로 지목된 간호사를 체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호사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그날 599명에게 백신을 접종하다 보니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며 해당 학생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는데요. 빈 주사기 접종을 받은 학생은 재접종을 받았고 간호사를 용서한다며 처벌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비슷한 사고는 세계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최근 10여 건의 빈 주사기 접종 사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고 페루에서는 올해 5월 70대 여성이 빈 주사기로 접종을 받아 가족이 항의해 재접종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주민들을 위로하는 로봇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재활용품으로 만든 코로나19 방역 로봇입니다. Assalamualaikum, permisi. 한 여성에게 아랍어로 인사하며 건강을 기원하는 로봇. 보시다시피 머리는 전기밥솥에, 몸통은 오래된 텔레비전 모니터, 다리는 장난감 자동차 바퀴가 달렸는데요. 인도네시아 한 남성이 재활용품으로 만든 델타라는 이름의 코로나19 방역 로봇입니다.
리모컨으로 작동되는 이 로봇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인 주민에게 음식물 같은 생필품을 배달하면서 방역 일선에서 톡톡히 활약하고 있다는데요. 로봇을 제작한 남성은 델타 변이와 코로나19 급증으로 로봇을 공공 서비스용으로 활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나고야 시장이 지역 출신 선수의 금메달을 2로 깨문 사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시장이 깨문 금메달, 새 것으로 바꿔줄게. 소동의 발단이 된 지난 4일, 가와무라 나고야 시장이 지역 출신의 소프트볼 선수 고토미우가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고토 선수에게 금메달을 건네받은 가와무라 시장이 난데없이 메달을 2로 깨무는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 딱 소리가 날 정도였고요. 고토 선수는 어색하게 웃었는데요. 해당 장면을 본 일본 누리꾼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선수가 어렵게 딴 소중한 메달을 마음대로 2로 깨문 것도 모자라 코로나19 상황에 경솔한 행동이었다는 건데요. 가와무라 시장은 뒤늦게 공개 사과했지만 현지 여론은 냉담했습니다. 결국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시장이 깨문 메달을 새 것으로 바꿔주기로 했는데 가와무라 시장은 메달 교체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한 어린이 전용 물놀이장에서 튜브를 몸에 낀 채 놀던 아이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른들 옆에서 4살 아이 익사입니다. 지난 3일 중국 광동성의 한 어린이 전용 물놀이장. 연두색 튜브를 낀 아이가 갑자기 발버둥을 치며 상반신을 일으키려 합니다. 얼굴은 물에 잠겨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는데요. 옆에서 함께 놀던 다른 아이들은 이 모습을 힐끔거릴 뿐 다시 물놀이를 합니다. 당시 현장에는 2명의 성인 여성이 있었는데 한 명은 물놀이장을 등진 채 음식을 먹고 있었고요. 다른 한 명은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지만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건데요. 현지 수사당국은 아이가 물놀이장에서 익사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두 여성이 숨진 아이와 어떤 관계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이라는 별명이 있는 쿼카 아시나요? 멸종위기 취약종으로 호주 정부는 쿼카를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5번째 키워드입니다. 쿼카에게 전자담배 철없는 10대입니다. 한 소녀가 캥거루처럼 생긴 작은 동물에게 뭔가를 물리는 모습인데요. 웃는 것처럼 보이는 귀여운 얼굴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이라는 별명이 있는 쿼카에게 전자담배를 피우게 한 겁니다. 쿼카는 호주 로트네스트 섬에서만 서식하는 캥거루과 소형 동물로 둥글고 땅딸막한 귀를 가진 게 특징인데요. 해당 영상을 접한 현지 동물보호단체는 격분했습니다. 쿼카는 인간과 상호작용에 익숙한 동물이라고 지적하며 SNS에 좋아요를 받기 위해 동물을 소품 취급하는 건 명백한 위법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쿼카를 학대하는 영상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7년에도 한 남성이 쿼카를 발로 찼다가 동물 학대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한 국립공원에 희귀종 토끼를 판매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6번째 키워드입니다. 농부가 팔려던 토끼, 알고 보니 희귀종입니다. 폭우로 범람한 강 옆에서 한 농부에게 발견돼 목숨을 구한 검은 줄무늬의 이 토끼. 알고 보니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토끼로 유명한 수마트라 줄무늬 토끼였는데요. 몸 길이 약 40cm에 주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산맥에 살며 산 밑이나 이끼 낀 언덕에서 주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귀종 토끼를 알아보지 못한 농부는 SNS를 통해 판매하려고 했다는데요. 지난 10일 영국의 한 매체는 인도네시아의 국립공원과 국제동식물 측이 희귀종으로 추정되는 토끼를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동물보호 활동가는 인도네시아의 국립공원을 8년 동안 돌아다녔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국립공원은 토끼를 잘 보호하다가 적절한 서식지에 풀어줬다고 전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2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